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표 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울한 날이네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1871선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11포인트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오늘 급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16포인트가 빠진 632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을 모두 오늘 또 언더슈팅을 해가면서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전 보이스 중보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보 김태환 선생님, 예,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네. 예, 데인저하다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뭐,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매다 팔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게요. 매도세가 줄지가 않습니다. 예. 얘들이 왜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닌데, 그죠? 네.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지, 이걸 마치 모든 게 중국인들이 잘못했다는 양, 몰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외국인들의 중국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인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매도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놓고 아예 공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이런 것도 좀 금융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지수도 1870포인트가 위태롭습니다. 10.71포인트가 하락한 1872.51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 뚜렷한 시장을 방어할 만한 그런 호재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쏟아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 지수가 또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또 2,1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제만큼은 매수하지 않지만 895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이틀 연속 일단 순매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 한 220억 원 매도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780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좀 저점 매수에 개인 투자자들도 좀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네요. 3.06%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섬유 의복 업종도 1.57%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도 1.7%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전자 업종도 1.3%, 운수 장비 업종도 1.2% 정도 이렇게 보이면서 1%대 상승을 보이는 업종이 한 5개 업종 정도가 되고요. 그 위에 건설업이나 보험, 은행 업종들도 약간의 강보 업종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약품 업종이 대거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의약품 업종이 그동안 하락률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결국은 또다시 급락세로 전환되는데 의약품 업종이 6.12%나 큰 폭의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또 정권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화학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현재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나마 1.5% 반등에 또 들어오면서 112만 9천 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 환율 영향에 따라서 현대차 오늘도 강세의 흐름을 보입니다. 3.2% 올라서 15만 7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0.1% 미미하지만 34,800원까지 현재 오름폭을 보이는 모습이고 제일모직도 여전히 최근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1.8% 상승한 16만 4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1.5% 상승한 27만 9,500원에 28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이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텔레콤이 오늘 4% 급등하면서 25만 1,000원으로 업종 통신 업종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하락폭이 큽니다. 현재 2.4%나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15.69포인트 하락한 633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30포인트대까지 현재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 투자자가 아직까지도 7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매수에 좀 가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어제 좀 매수에 가담했다가 하루 만에 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41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기관 투자자와 전혀 상반된 포지션을 오늘 또 이어가면서 624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업종 하락률 자체가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유일하게 출판, 매체, 복제 업종만이 0.5% 정도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여타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신성장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6%나 하락하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 업종이 4.3% 역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섬유 의류 업종은 다소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섬유 의류 업종 가운데는 뭐 대형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 하락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2.8% 하락한 65,700원까지 밀려난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도 1.4% 하락한 122,2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콘텐츠의 성장세 때문에 다소 그나마 강보합세를 보이는데 0.4% 정도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83,3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뱅 같은 경우도 역시 엄원 성장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1% 상승한 84,400원을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메디톡스라든지 또는 바이로메드 또 이런 그 고롱 생명과학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락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들을 계속적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또다시 하락으로 좀 이제 전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니케이 지수가 직전 저점을 좀 깨고 난 이후에 좀 소폭이나마 반등을 좀 선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어제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 장 개장한 중국 증시였는데 역시 중국 증시 자체도 미미하나마 또 1% 정도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급작스럽게 다시 한번 수급이 10시 정도를 좀 기점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 개장과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좀 밀려버리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직전 지수의 저점대까지 다시 한번 시장이 과도하게 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의 흐름에서 종목별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까지도 좀 대거 좀 밀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떠올랐던 유비벨록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었던 뭐 세운 메디칼부터 실적과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대거 하락 반락하는 모습이고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를 필두로 해서 부품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뭐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부품주들 쪽에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물론 이 현재 시점에서 이 부품주들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상승폭이 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스몰 옵션 트리플 리칭 데이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의 다소의 변동성이 있다면 결국은 옵션 만기일, 스몰 옵션 만기일엔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주 후반에 다소나마 대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또
또다시 변동성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번 조정 자체가 결국은 박스권 내에서 지수의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번 기간 조정 안에서 박스권에서 우리가 좀 저점에서 또 매수에 가담하는 종목들은 또 지수의 반등과 함께 재차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좋은 종목을 좀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좀 과도하게 또 손절매하는 그런 전략보단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또 반등 구간을 좀 기다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아갈 수 있는 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어떤 이런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이 조금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현물에서 샀던 물량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과세 행위 그리고 혹은 제재 행위들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시장 힘드시더라도요.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교체할 종목들까지도 오늘 특별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04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쿠첸 매수가 29,200원 30%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쿠첸이 최근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쿠첸뿐만 아니라 여타 전면 밥솥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여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중국과 관련된 수혜적인 개념으로서 주가들이 많이 떠올랐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쿠첸이 일단 재상장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39,300원대까지 일단 시장했던 그 재상장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좀 떠올랐다가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을 보이면서 25,300원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재상장된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IPO 청구를 통해서 신규 진입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재상장 관련되어서 주식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종목이라든지 또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공모가 높게 시작해서 주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물량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려내리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IPO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 실적이 가장 좋을 때 공모 밴드가를 상향하기 위해서 IPO를 재빠르게 좀 시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재상장된 이런 주가들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수급의 균형 자체와 더불어서 시장에다 반영, 즉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하나의 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일단 그 쿠첸과 관련해서 이제 손실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30% 정도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어떤 그 하방 경직성 자체가 보여질 때까지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더 밀려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주반이나 다음 주 정도 시점까지 좀 지켜보시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수렴 과정 이후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그 매수가 정도 수준 정도까지라도 일단 들어오게 되면 매도를 그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매도 이후에 충분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IPO 관련주 그리고 재상장된 주식과 관련된 매매에 관련된 팁을 한 번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컴즈를 상담을 해 주셨어요. SK컴즈 8,140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해 주셨네요.
자, SK컴즈가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요, SK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SK컴즈를. 바로 이제 그 SK컴즈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매각의 과정을 거쳤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가가요, 최근에 전 저점이었던 6,000원대를 다시 터치를 하고, 그 지지대는, 즉 6,000원의 지지대는 확보를 해가면서 올라오곤 했습니다만 결국은 매각되면서 SK그룹주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승의 어떤 제한적 요소도 7,8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박스권에서의 이 8,000원 이상 구간이 오버슈팅이 돼버린 구간인데요. 결과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8,000원 부근, 그러니까 7,800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매각의 어떤 확고한 부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일단은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데 7,800원 부근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옵니까?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시죠? YG 엔터테인먼트, 예.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예,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한 5만원 정도 되고, 예. 예. 그거는. 비중은요? 10%밖에 안 됩니다. 10%요? 네. 5만원 정도에서 10% 매수를 하셨다. 예. 그럼 어머니 현재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향후에 일본이나 중국 예. 시장에 대한 관련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도 박스권 이후에 최근 그 7월 이후부터 좀 주가가 한 단계, 두 단계, 그리고 조정 이후에 3단계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현재로서 어머니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점이 뭔가요? 저희 조금, 한 6만원 조금 넘으면 매도하고 조금 기다리다가 재매수하려고 하고 그걸 잘 못 맞추겠네, 예. 어머니께서 이 종목을 그나마 좀 최고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죠? 예.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올랐다가 좀 팔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면 또 팔려니 또 빠져버리고 그죠? 예. 방향성 찾기가 좀 힘드실 텐데 일단 예. 어머니께서 기준점을 좀 확실히 잡아 놓으시면 굳이 하루 이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시장 상황만 좀 괜찮아지면 예. 6만 한 500원 정도 안착이 되면요. 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아직은 있어요, 어머니. 예.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뭐 조금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무조건 팔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제가 지지가 좀 잡아 드릴게요, 어머니. 예. 지지가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지지가 깨어지지 않으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너무 짧게는 좀 잡아 드리면 이 구간이 좀 줄어드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5만 한 8,000원 정도만 잡아 보십시오. 오늘 5만 9천 원 정도 수준인데 예. 오늘 한 요 정도 가격에 대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오후에라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아니요. 5만 8천에 깨어지지 않으면 좀 보유를 하시라고요. 그럴까, 예, 5만 8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예. 조금 더 밑으로 5만 7천 원까지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예. 어머니께서 어차피 좀 매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고 좀 매도를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5만 8천 원 지지가 되면 어머니 한 6만 원 정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나는 연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까 싶고 있기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빠졌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감당을 마음을 이걸 못 잡겠어요. 그래 이제 궁금했어요. 어머니 뭐 연말까지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인다 생각하지 않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5만 8천 원 분기점 잡아드렸죠, 익절가를, 그죠?
이 가격대가 끼워지지 않으면 어머니 계속적으로 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직전 고치 61,900원인데 이 고점 자체 돌파도 가능하리라 저는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가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가격대가 64,000원이에요, 어머니. 64,000원. 64,000원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다만 좀 분기점 꼭 좀 지켜주시고 64,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면. 그래서 64,000원이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가 되면 어머니께서 익절가를 조금 더 그렇게 그 가격대가 높여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차피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다시 수익 구간이 또 원위치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더 아쉬운 부분이니까 분기점 58,000원만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H바텍이요. KH바텍.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이요. 19,0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30%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니, 그게 산지가 7월 달인가 샀는데,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겁나는 종목을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KH바텍이 무슨 회사예요? 핸드폰 무슨 부품주 같은데. 맞아요. 핸드폰 부품주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쪽에서 침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죠? 중국의 업체들로부터. 근데 이 KH바텍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케이스는 어머니 진입장벽이 낮아요, 높아요? 높을 것 같은데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케이스 만들어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케이스 어머니 예쁘게 꾸미라 그러면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하는 곳이면 거의 다, 이 스마트폰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반등시 매도를 하세요. 반등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전번에 14,000원까지도 빠졌는데요. 올라왔거든요. 12,500원대까지도 빠지네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단계예요.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21,300원까지만 보세요. 중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3,000원 정도 부근 오면 그때 돼갖고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올 종목은 모르겠죠.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올라올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진입장벽이 낮고 2만 원대까지는 오겠어요? 이 진입 2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자 하나 더 받아봐야 되겠네요. 문자 193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 20% 26만 5천 원입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 LG화학의 주가가 최근 그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결국 정유화학주들의 민감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 자체가 현재 기조 자체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정유화학주들 쪽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이제 저점에서 계속적 물량을 받쳐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매수 규모 자체가 크진 않다. 물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정거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LG화학도 거의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유가의 흐름이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유가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보여지고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의 어떤 위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 자체에
주가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들 물론 현재로서는 유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시그널들이 글로벌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상황들 모멘텀 자체가 이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26만 원대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가져오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 올해 매수보다는 그 전부터 매수에 가담을 해서 수익이 나 있는 구간 속에서도 매도를 하지 못하고 좀 더 끌고 가시다가 다시 밀려내리니까 좀 걱정이 좀 서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8월 달에 저점 자체가 장중한 때 20만 6,5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20만 8천원까지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박스권 정도의 구간이다. 결국 이 구간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바닥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 정도 선을 우리가 좀 꺼놓고 보면 정확하게 주봉상으로는 19만 8천원 정도의 지지가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19만 8천원 정도가 끼어지게 되면 결국 한 단계 더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매도 의견보다는 좀 중립적인 의견에서 보유 관점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9만 8천원 정도의 가격대가 끼어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반등은 아마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아주 가파르게 4, 5일 한 주 내내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24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박스권 구간 정도에서의 지수의 반등 정도 구간이라면 역시 21만 원대 좀 강하면 22만 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아까 제가 유가에 있던 기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추이를 관망하시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좀 보고 유가에 있던 흐름을 한 번 더 관망하고 난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물량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는 결론적으로 보유 관점 그리고 분위기점만 19만 8천원 잡아드리고요. 단기적인 반등권에서는 21만 원 선에서 조금 더 강하면 22만 원 선에서 물량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를 물어보셨네요. 0272님, 예병구 전무님 꼭꼭 대응 부탁드립니다. 19,600원에 50%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계속 바이오주 관련해서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화장품주에서도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왜 이걸 2만원, 최근에도 2만원 부근에 있었는데 왜 이거를 여기서 들어가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TV를 아마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전문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올라온다, 바이오주들. 근데 저는 바이오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못 올라온다. 바이오는 거품이 끼어있다. 즉, 임상에 대한 거품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낮춰야 됩니다. 전에 2만원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또 밀려내려고 그랬어요. 그죠? 19,000원까지 반등을 노리시고 들고 가시되 19,000원 이상 오면 매도하실 것을, 즉 교체 매매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된 뾰족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수 있다. 즉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언정 추세적 전환은 없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19,000원 이상에서는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 체결지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6포인트 하락한 1877.10포인트로 현재 동시호가에서 다소나마 좀 하락폭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 좀 끝까지 좀 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이네요. 2,300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가 1,58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도 305억 원 순매수 기관과 함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0원 올라서
112만 7천원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2.9% 약간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15만 6,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 그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가 좀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이제 34,750원 보합권 정도 수준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모직도 2.4%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6만 5천원에 마감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도 2%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27만 8천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요즘 현대차와 더불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SK텔레콤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4%나 올라서 25만 1,000원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동시효과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12.14포인트 하락한 636.66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7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74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약간의 매도포가 좀 줄어드는 모습 같은데 개인 투자자는 좀 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는 모습 같습니다. 현재 411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이 2.9% 하락한 65,600원 보이는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도 여전히 상승 반전하지 못합니다. 12만 2,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J ENM이 5%까지 강세를 보이네요. 8만 7,100원. 역시 업황의 성장세가 그들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드 0.8% 상승한 84,200원에 약간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지만 그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도 역시 조정폭이 커지네요. 6.7% 하락한 10만 5,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 모처럼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정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의 약세, 오늘도 4% 유가가 하락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GS와 같은 종목도 조정을 받는데 큰 폭의 조정으로 일단 마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에 단연 업돈주가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현대차가 2.9% 상승한 15만 6,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도 1.9% 상승한 21만 2천원대에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1.4% 상승한 5만 500원에 현재 시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삼성 관련주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S 오늘 2.5% 약간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들었지만 최근 한 2, 3일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27만 9,500원에 마감될 것이 보여지는데 28만 원을 회복 여부가 동시효과에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S넷도 4.5%나 강세를 보이면서 7,58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가장 조금 두드러진 특징은, 낙폭을 조금 회복했습니다만, 코스닥이 여전히, 낙폭을 조금 회복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자, 어찌됐든 시장은 아직도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좀 대안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그렇습니다. 자체는 이길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뭐 시장 현재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런 장에서 실질적으로 손이 좀 나가지도 않을 거고, 손절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누차 우리가 좀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돼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한 달 전부터 좀 했고요. 제약 바이오주를 좀 떠나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좀 최근의 조정 구간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도 우리가 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짧게 시장을 보기보다는 시장이 좀 큰 뒤에 그림을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시장, 국내 시장 뭐 대외 변수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쳐진 것도 아닌 모습이고 또 오늘 또 미국 시장의 또 흐름들 또 우리가 또 밤늦게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의 오늘 조정폭 자체가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0.24% 정도 하락한 4%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자체도 작년 2% 이상이나 급락을 했다가 1.6% 정도 하락해서 638포인트 정도 보여주었다는 건 분명히 여기서 어느 정도의 자그마한 시장의 시그널, 모멘텀이 좀 드러난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는 좀 겁이 나서 현금화 병행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일수록 박스권 구간에서 또 조정 시 겁을 집어먹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충분히 오히려 빠질 때 저쯤에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한 번쯤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문득 드네요. 예.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올 때 결국은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어야 되는데요.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로컬 브랜드의 공습으로 인해서 산업적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어떤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직은 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거품이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손절한다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손절을 안 하다 보면, 마이너스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교체 매매를 해서 수익을 크게 거두는 수가 가장 현명한 수라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기 전에요. 투자 위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예. 해주십시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287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바디 11,600원에 매수했다. 25%입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좀 드려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1,600원의 인바디를 매수하셨다. 물론 55,300원까지 주가가 연중 최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역시 인바디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36,950원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주가 자체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매수해서 장기간에 잘 좀 끌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화 문자 상담에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바디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서도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렸던 바텍이라든지 아이센스, 비트컴퓨터, 최근 여름도 강조드리고 있는 세운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인바디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간에 많이 떠올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임에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좀 많이 저점에서 사셔서 상당한 수익을 좀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적절하게 이익을 실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염없이 또 장기적으로 보유 전략을 세워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보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먼저 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잠시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바디 주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 구간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최근에 그 8월 지수의 급락 현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오히려 깨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좀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지가에 딱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지가가 바로 240일 지지선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대의 분기점이 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밑으로
300일 분기점이 되겠는데 이 정도 가격대가 33,500원 구간이에요. 그럼 이 정도 가격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4만 원 선 정도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익절가의 분기점 자체는 1차적으로 3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6,000원 선이 깨어지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 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최후의 마지노선 자체는 역시 3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꼭 좀 기억하셔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물량을 이제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를 가지면서 수익을 챙겨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네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한미사이언스요. 예, 매수가요? 148,000원이요. 148,000원. 예. 4만 원이나 손실 중이시다, 그죠? 근데 이게 전번에 10 얼마까지 갔었는데, MS에 편입된다 그래갖고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흘러내리니까 정신이 없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걱정이 돼서요. 여보세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는데요, 어머니? 20%요. 이게 하시지 말라니까 그렇게 왜. 이게 조금 됐어요. 그때 MS 지수 편입된다고 하는 날. 그런 게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니, 이게 거의 2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20만 원까지 올랐으면 10배가 올랐는 거예요, 어머니. 그죠? 예. 아무리 회사가 좋아진다고 해도 10배가 순식간에 오른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10배가 올랐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고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제약 지금부터 안 좋습니다. 바이오 쪽 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드렸을 때는 저희가 모르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죠? 그러면 매수를 안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매수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손절선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11만원 깨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종가상 11만원 깨면 빠져나오시고요. 예. 들어도 크게 못 듭니다, 어머니. 네. 14만 5천 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교체 매매를 하세요. 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14만 5천원까지. 요걸 안 깨면 가능해요. 11만 원을 안 깨고 다시 올라오면. 11만 원을 안 깨면. 근데 11만 원을 깨버리면 이거는 이제 10만 원 밑으로 거의 8만 원대까지 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11만 원 안 깨면 들고 가고 11만 원 깨면 손절을 하고요? 예. 종가상입니다, 어머니. 종가상이요? 예, 종가상. 내일 이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내일 11만 원 깨더라도 내일 종가상에서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있거든요. 11만 원 위로는. 그러면 들고 가보세요, 어머니. 종가상이 11만 원 미치다 싶으면 그때는 팔고 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성장성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10배 가까이 간 종목 다음부터 절대 따라 붙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꼭 좀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코프로 9,157원이고 10%입니다. 9,157원에 10%. 어머니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유해가스 제거하고요. 네? 예, 유해가스. 네. 예, 온실가스 제어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회사. 주력 산업이요. 네. 에코프로 아니신가요? 에코프로 맞죠?
예, 에코프로 맞습니다. 에코프로의 주력 사업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리튬 전지용 NC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업체예요. 예, 양극화 물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대기업, 국내 2차 전지를 만드는 대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예, 그죠? LG화학. 리튬 이온 전지는 LG화학이 좀 세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네. 밑에 있는 게 삼성 SDI. 네네. 그죠?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있겠지만, 일전에 네. 제가 목요 리포트 2차 전지 부분을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자체는 결국은 중국 시장에 유일하게 국내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에코프로도 2차 전지와 관련한 향후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 실적 영업이익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 실적도 1분기 14억, 2분기 14억, 28억원 만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반기 누적으로 이익률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국내 업체 최근 들어서 삼성 SDI라든지 또는 일본 업체, 소니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 흔히 우리가 하는 잡주는 아니죠. 네. 그리고 성장성 있는 회사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죠? 네. 다만 이제 수급 자체가 현재 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한번 이탈이 되고 나니까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어머니께서 현재 보유 비중 자체가 10%니까요. 예. 어차피 여유 자금이시다면 네. 굳이 지금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 예. 근데 추가적인 매수도 어머니 제가 일전에 우리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구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매수 사다가 결국 돈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주가 매수 시점이 한 어느 지점이 될런지. 직전 저점이 최근에 그 8월 저점 6,160원 찍었는데요. 네. 최저원 이 구간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예. 타이밍은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을 만드느냐. 네. 아니면 직전 저점을 깨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주고 나서 급반등이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쌍바닥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저점을 네, 높여놓고 가는 맞습니다. 것이. 그러면 쌍바닥을 찍어주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급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을 확인하시고 네. 거기서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네네.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네. 거기서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실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직전 예. 저점을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급반등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예, 됩니다. 무조건 사고 나면은 돈이 또 묶여버린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어머니께서 네. 매수가가 9,100원 정도 순인데 저는 분명히 기다리시면 회복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타점 잘 좀 잡으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X. NX. 예, 매수가는요? 5,760원에 30%. 5,760원에 3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다시 5,700원 갈 수 있을까? 거기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요, 그 이상 갔는데 못 팔아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근데 조금은 지금 지지대 여기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5,100원대인데요. 이게 터치가 되면 반드시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5,8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요. 예. 아버님 정리를 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 종목입니다. 5,800원 오면은. 5,9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1,500원 있던 종목이 8,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죠? 예, 예. 네, 예. 그건 결국은 아버님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먹으려고 들어가셨는데, 예. 소주값 벌려 들어갔다가 집을 날릴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높게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8,000원대 안 물리셨다는 게 다행인 거. 그러니까 아, 5,800원대, 지금 5,900원 오면 일단 매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3486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 6,000원 보증 5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PCB 회로 기판을 주 사업 영역으로 갖고 가는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주가 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이는 시점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주가도 8월 달에 지수의 급락과 함께 직전 저점을 깨고서 무너졌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50% 정도의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그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을 좀 실현하고자 들어가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어제 오늘 그나마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전혀 동조화되지 않고 오늘 종가가 10원 하나가 6,0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실적 자체가 작년에 외형이 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올 분기 실적 자체를 좀 살펴보면요. 직전 연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좀 이익이 조금은 영업이익이 한 3배 가까이 상승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수급도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추가 상승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6,550원 정도 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가격대까지 만약에 올라갔을 때 오늘과 어제 정도의 거래량을 만약에 더 늘어나는 거래량이 된다면 이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 가능한데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꼭 좀 해주시고 6,560원의 가격대 정도 선을 만약에 뚫고 밀린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최소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지가 정도는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가 5,800원 분기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는 있으시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입니다. 일요일 날인데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안녕상공회의소입니다. 안녕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네, 저는 이제 항도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유안타 정권 부산 중앙 지점이고요. 지하철역은 중앙역 1호선 2번 출구, 남포동역 10분 출구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강연에 가서 부산에서 제가 보험 그리고 섬유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황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자동차 업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도적으로 업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업종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여러분, 지금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아직은 시장 괜찮습니다. 대치 온라인 다시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